지난해 말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된 후 영주권 신청서 처리 기간만 1년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고교생들이 14일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연대 수업 거부 시위 행진을 펼쳤습니다. 연방정부 등 공직 신원 조회를 할 때 지원자의 이중 국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노총의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재외공간 행정직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 수가 약 2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된 후 영주권 신청서 처리 기간만 1년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감사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취업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 최장 386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평균 200일 소요되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인터뷰 심사를 도입하면서 우려했던 장기 대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I-485 접수 후 인터뷰 심사까지 100여일 정도가 걸리며 인터뷰 심사 후에도 보충 서류 요구 여부에 따라 최대 24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은 이 같은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이민국 실무 인력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반면 USCIS는 당초 지난해 인터뷰 심사를 도입하면서 이미 직원들을 충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의무화하더라도 영주권 수속 기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고교생들이 14일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연대 수업 거부 시위 행진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의 고교생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맞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 밖으로 나와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하며 총기 규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멜린다 캐츠 퀸스보로장 등도 이날 행진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교생이 4,000명가량인 카도조 고교는 재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2,0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오전 10시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한 블럭 거리를 행진한 뒤 다시 학교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카도조 12학년에 재학 중인 윤기성 군은 옳지 않은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며 총기로 인한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총기 규제 법안을 거부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시위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60여 개국에서 7억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방송사인 비아콤도 총기 규제 요구를 외치며 전국적인 동맹 휴업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면서 17분간 방송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한 30분짜리 연설이 담긴 음성 녹음본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 2천 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불공정하다며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을 겨냥해 이들 국가가 수십 년간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며 맹렬한 공격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강한 경제를 구축했음에도 낡은 무역 규정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 일본의 소비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술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KBTV 양준환입니다. 연방정부 등 공직 신원조회를 할 때 지원자의 이중국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변호사는 이중국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연방 고위직이나 보안직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연방 공무원으로 이직하는 직원들의 경우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는 것 같다라며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연방직 진출이 갈수록 험난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연방기관들이 신원조에서 작성 때뿐만 아니라 인터뷰 등을 통해 이중국적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연방공무원이 아닌 연방정부 하청 업무 담당자를 뽑을 때까지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는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보직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국적 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 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간 행정직원들에 대한 갑질 횡포와 부당 대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한국노총의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재외공간 행정직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은 14일 현재 28개국 재외공간 행정직원 100여 명이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에 가입한 상태라며 노조 가입 소식이 알려지자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재외공간 행정직원들이 속속 가입 신청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간 행정직원은 다른 국가 행정직원에 비교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관장과 일부 가족들의 갑질 횡포와 사적 업무 지시 등 부당 대우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2016년 김기환 전 총영사가 일부 행정원들을 대상으로 관저공사 비리 청문회를 개최하고 막말을 하는 등의 갑질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 본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관계자는 재외공간 행정원들의 경우 그동안 한국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다가 노조라는 돌파구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 행정직원도 한국노총에 가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9일부로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 시행이 중단된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습니다. OVDP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해외 금융계좌나 소득을 누락시킨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IRS 측은 OVDP를 통해 5만 6천여 명의 납세자가 누락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 111억 달러의 추가 세금 수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은 4월 17일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잔고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주재원 등 장기 체류로 인한 세법상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단기 연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온라인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포괄적 정부 세출안에 다카를 2년에서 3년 연장하는 것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함께 포함시키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남부국경 장벽 건설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이번 정부 세출안에 이를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다카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다카 문제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올 가을 중간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기라도 한다면 국경장벽 건설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단기해법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도 커 23일 이전에 타협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뉴저지 트랜짓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14일 오전 열린 트랜짓 이사회에 참석해 2018년에서 2019년 회계연도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짓 요금은 지난 2010년 이후 36%나 올랐습니다. 이는 트랜짓 전체 운영 예산 중 절반을 요금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에서 요금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은 지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시절 트랜짓에 대한 주정부 예산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요금은 갈수록 오르는데 기차, 버스 등의 운행은 지연이나 취소 등 차질이 빈번히 발생해 승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아울러 트랜짓은 지난 여름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로 인해 운임 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다 2015년 노사 협상에 따른 급여 인상폭이 커 추가 요금 인상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닌 서비스 개선이라면서 지난 수년간 뉴저지 트랜짓 운영 비용 부담을 승객에게만 전가했다. 이제는 주정부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 수가 약 2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미국 내 불체자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한인 불체자 인구는 25만 명으로 전체 불체자 수 중 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추정치 23만 명과 비교해 8.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인 불체자 수는 지난 2000년 18만 명으로 추산된 이후 2005년 21만 명, 2006년 23만 명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오다 2009년 20만 명, 2010년 17만 명 등으로 감소세로 반전된 뒤 2011년 23만 명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는 한국은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불체자가 많았습니다. 뉴욕주 내 불체자 수는 64만 명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으며 뉴저지주는 48만 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한인 최초로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북클럭으로 임명된 정승훈 씨의 취임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취임 선서식은 14일 해켄색의 버겐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클럭 오피스는 버겐 카운티 내 선거 관리, 여권 발급, 등기, 토지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내 좌석 위 짐칸 선반에서 반려견이 죽은 채 발견돼 해당 항공사가 사고 원인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13일 시카고 트리뷴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 1284편 여객기가 전날 밤 휴스턴에서 출발해 뉴욕까지 비행 도중 반려견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 소유주는 소형 운반 용기에 넣은 프렌치 불독 품종의 반려견을 좌석 아래 놓아두었다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좌석 위 수납칸으로 옮겼으며 개는 산소 부족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즉각 사과 성명을 냈으며 항공사 대변인 매기 슈메리는 반려동물을 좌석 위 짐칸에 올리도록 해서는 안 됐다며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극동 야쿠티아 자치공화국 수도 야쿠츠크 공항에서 15일 다량의 금괴를 싣고 이륙하던 수송기의 화물칸 문짝이 부서지면서 일부 금괴가 활주로로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극동 추코트카 자치구의 금광 쿠폴에서 시베리아 도시 크라스노야르스크로 9.3톤 분량의 금괴를 수송하던 수송기가 중간 급유를 위해 일시 기착한 공항에서 재이륙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수송기 화물칸 문짝이 파손돼 떨어지면서 실려있던 금괴들 가운데 일부가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곧바로 야쿠츠크 공항 주변을 포위하고 출입을 통제한 뒤 금괴 수거에 나서 모든 화물을 무사히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수송한 전체 금괴 시세는 약 220억 루블, 한화로 4,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버몬트주의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눈 속에 파묻힌 군인 6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들 군인들은 미국 육군 산악학교가 운영하는 동계 산악 훈련에 참가, 버몬트주에서 가장 높은 맨스필드 마운틴 계곡에서 동계 산악 훈련을 받던 중 눈사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육군 산악학교는 산악 스키, 빙벽 타기 등 혹한기의 전술 훈련과 기술 훈련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군인들은 버몬트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몬트 공공안전국 관계자는 최근의 폭풍으로 가파른 토양이 침식돼 눈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는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모금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뉴저지주 티넥의 병원 내 메리엄홀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연주회를 통해 모인 기금은 KMP의 5대암 예방 캠페인에 쓰이게 됩니다. 박원희 병원 아시안 헬스 서비스 커뮤니티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한인들이 연주도 즐기고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하원이 제출한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내일 및 세탁업소 규정 준수 지원 기금 300만 달러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론김 뉴욕 주하원이 주도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네일 업소들의 환기 시설과 세탁업소들의 퍼크 대체기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뉴저지 포트리의 한 초등학교의 보조교사가 마약 성분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2만여 개가 넘게 판매하다 적발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포트리 초교 넘버원에서 보조교사로 재직했던 게리 디믹이 지난 7년 동안 옥시코돈 2만 5천여 개를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디믹은 학교 내에서도 옥시코돈을 판매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올해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헌금의 일부를 미 자립교회 지원금으로 사용합니다. 뉴욕 교협은 14일 퀸즈 리틀렉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오는 4월 1일 22개 구역에서 연다며 이 예배를 통한 헌금 가운데 일부는 미자립교회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최영재 자유일보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자유일보 편집국장 겸 대표이사 최영재입니다. 네, 이번 방미 목적이 무엇인가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동포 여러분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에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주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자유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아주 엄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자유 진영의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다시피 한미 동맹의 근간이 좀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말하자면 내후 외환의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촉발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바로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에서 지금 촛불로 해서 넘어가는 그 국면에서 언론의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언론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주 나쁜 방향으로 우리 조국을 이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그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대한 언론, 말하자면 87년, 88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좌익 진영에서 한겨레 신문이라는 어떤 신문이 태동했듯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열망을 모아서 지난해 연말에 자유일보라는 이제 대한 언론, 대항 언론이 지금 싹 창간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안으로서 우리 동포들에게 알리고자 미국에 왔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또 포커스인에 출연하신 이문경 대표님하고도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오신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이문경 대표님은 3.1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요. 3.1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 미주 동포들에게는 아주 그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 경축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36년간 우리가 일제와 싸운 것은 조선 왕조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떤 민족적인 대결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고 개인의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바로 그 시발점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고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건국의 기초 이념으로 세우려고 했던 세력과 그리고 전체주의 내지는 봉건적 지배질서 내지는 공산적 지배질서를 국가의 기초 이념으로 세우려고 했던 세력 간의 치열한 그 일종의 내전 상황이 벌어졌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의 남북 전쟁과 같은 개념인데 그것이 그 와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뭐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대구 폭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이념을 국가의 기본 틀로 세우려고 했던 세력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도 험난한 과정이었는데요. 바로 그 시발점이 되는 우리 국민 개별 개인 하나하나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게끔 하는 그런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입니다. 혹자들은 그리고 지금 한국의 집권 여당은 그런 그 자유라는 가치를 무시하고 어떤 뭐 민족적인 가치로 개념으로서 3.1운동을 해석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시발점이 3.1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신문사의 제호가 자유일보인데요.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그 시발점이 3.1운동이고 그 3.1운동 100주년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베풀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이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유거든요. 그런 뜻에서 언론이 여기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뜻이 같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온 겁니다. 네, 그럼 말씀 중에 이제 자유일보는 또 언제 어떤 성격으로 출범한 언론인가요? 네, 그 지난해 연말 11월에 일단 창간이 됐습니다. 자유일보는 간단히 말하자면 세 가지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아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 이후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70% 정도였다면 한 30% 정도가 좀 좌익적이고 그리고 좀 전체주의적이고 그리고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그룹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지난해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것이 역전됐습니다. 70%가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이고 평등을 지향하는 그리고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류였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비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발전을 내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70%로 다시 주류로 복귀시키는 것 그것이 자유일보의 첫 번째 그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압제에 빠진 저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 서로 공존 공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압제에 빠진 저 정권을 붕괴시키고 김정은 저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겠다. 그리고 비핵화시키고 그리고 핵무기를 없애고 그리고 북한을 개혁 개방화시키겠다는 큰 뜻에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어떤 신문의 두 번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 친하고 러시아와 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는 정치적인 가치를 같이 하는 미국, 일본 등 서방 세력과 국제적인 연대를 하겠다. 자유민주 리버티 월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국제적으로 마치 이전에 냉전 시절에 소련이 살아있을 때 소비에트 국제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국제적으로 연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이 앞장서서 이
자유 세력 그리고 컨저버티브 자유 세력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기지가 되겠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신문의 뜻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 한인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염치 없이 또 고국에서 동포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우리 36년 일제 압제하에 있을 때 미주 동포들이 했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한 달에 자기의 수입이 100원이었다면 거의 50원 반 이상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금으로 내놓았던 우리 동포들의 눈물 어린 사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라는 건국 이념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이 지금 그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는 아주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께서 생업에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모국이 어려워지면 곤란하니까 나라의 문제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최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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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1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